혹시 어젯밤에도 곤히 잠든 가족들 사이에서 홀로 일어나 차가운 새벽 공기에 몸을 떨며 화장실로 향하셨습니까? 지긋지긋한 소변 때문에 또 한 번 깊고 달콤한 잠을 도둑맞고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이미 저만치 달아나 버린 잠 때문에 말똥말똥한 눈으로 깜깜한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길고 외로운 새벽을 뜬 눈으로 보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체념해보지만 매일 밤 어김없이 반복되는 이 불편함이 우리의 소중한 건강과 하루의 활력을 얼마나 무섭게 갉아먹고 있는지 아마 병원에 가서 하소연해도 시원하게 들어주지 않는 그 답답함을 누구보다 어르신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40년 가까이 잠 못 드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지친 밤을 돌보며 깊은 수면과 우리 몸의 놀라운 비밀을 연구해 온 의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지치고 외로웠던 밤을 다시금 어린 시절처럼 따뜻하고 평온한 휴식의 시간으로 되돌려드릴 아주 중요하고도 확실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밤 어르신께서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7가지의 아주 간단한 습관만으로 더 이상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출 때까지 푹 주무실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뜬구름 잡는 희망 섞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수많은 환자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원장님, 제 인생의 밤을 되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했던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된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이 귀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의 평온한 밤을 되찾아 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화면 아래에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작은 온정의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을지 모를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는 것, 우리가 흔히 야간뇨라고 부르는 이 증상을 그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오고 그 변화들이 야간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늙어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체념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기회를 우리 손으로 놓쳐버리게 됩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밤잠을 설치게 만들어 다음날 조금 피곤하게 만드는 가벼운 불편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고 손상된 세포를 치유하며 다음 날을 살아갈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회복의 과정을 거칩니다. 야간뇨는 바로 이 중요한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매일 밤 방해하는 우리의 잠과 건강을 훔쳐가는 교활한 도둑과 같습니다. 수면 부족은 낮 동안의 극심한 피로감,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 심지어는 삶의 의욕마저 앗아가는 무서운 우울감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둡고 차가운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화장실을 오가다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골절과 같은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팔팔했던 젊었을 때는 한번 잠들면 세상 모르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는데 70세, 8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야속한 소변이 우리를 밤마다 잠 못 들게 괴롭히는 것일까요? 그 진짜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비로소 이 지긋지긋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황금 열쇠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뇌 깊숙한 곳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물질의 감소 때문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리시지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호르몬은 이름 그대로 소변을 막아주는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의 수문장과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 동안에는 이 수문이 열려 있어 소변을 잘 배출하지만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 뇌에서 이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어 밤새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에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이 수문을 강력하게 닫아주는 아주 고맙고 신비로운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밤새 화장실 걱정 없이 6시간, 7시간 동안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슬프게도 나이가 들면서 특히 70세 이후가 되면 이 고마운 호르몬의 분비량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밤에도 우리 몸의 소변 공장이 멈추지 않고 나처럼 계속해서 소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광은 쉴 틈 없이 계속 차오를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 잠에서 깨어 화장실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방광 자체의 노화입니다. 우리의 방광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아주 탄력 있는 풍선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풍선이 아주 유연하고 튼튼해서
많은 양의 소변을 담아두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웬만한 자극에도 끄떡없습니다. 하지만 70년,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온 방광 근육은 점차 그 탄력을 잃고 얇아지며 방광의 실제 용적, 즉 소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도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예전에는 500ml의 소변을 여유롭게 담아둘 수 있었다면 이제는 고작 300ml만 차도 방광이 꽉 찬 것처럼 느끼고 네, 큰일 났다, 빨리 화장실에 가야 한다 는 아주 다급하고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작은 자극에도 방광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오래 사용한 고무풍선이 얇아져 조금만 바람을 불어도 터질 것처럼 조마조마한 상태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 그리고 오늘 제가 어르신들께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바로 우리 다리에 숨어 있습니다. 낮 시간 동안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지구의 중력이라는 거대한 힘의 영향으로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수분이 자연스럽게 몸의 가장 아래쪽인 다리와 발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코끼리 다리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수평으로 눕는 그 순간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그 모든 수분들이 다시 혈관 안으로 돌아와 우리 몸 전체의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정수기, 즉 신장은 갑자기 늘어난 혈액을 처리하기 위해 밤새도록 아주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혈액을 걸러내어 불필요한 수분을 소변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결국 낮에 다리에 차곡차곡 쌓였던 그 수분들이 밤에 한꺼번에 소변이 되어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우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적을 알았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7가지의 간단한 생활 습관을 오늘 밤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십시오. 비싼 약이나 고통스러운 수술 없이도 어르신의 밤은 분명히, 그리고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물 마시는 시간에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야간요가 두려워 아예 물 마시는 것 자체를 극도로 꺼리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같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몸, 특히 혈관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그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변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혈관 질환의 위험이 몇 배나 커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 마시느냐, 그 시간을 현명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오후 4시에서 5시까지는 의식적으로 물을 충분히, 그리고 자주 마셔주십시오. 하지만 저녁 식사 이후부터, 특히 잠자리에 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를 아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저녁 식탁에 오르는 국이나 찌개도 가급적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짠 국물은 절대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이 많은 수박이나 참외 같은 과일 역시 저녁 늦게 드시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딱 한 가지,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저녁에 꼭 드셔야 하는 약이 있다면 물 한 컵을 다 마시는 대신 약을 겨우 삼킬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적은 양의 물, 즉 한 모금 정도로만 드시는 지혜로운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습관,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야간요 탈출의 핵심 비결입니다. 바로 오후 시간에 딱 20분간 편안하게 다리 올리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야간요의 세 번째 원인, 즉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잠시 쉬시는 시간인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편안한 의자나 소파에 앉아 다른 의자나 푹신한 쿠션 위에 두 다리를 올려놓으십시오. 이때 다리의 위치는 심장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20분에서 30분 정도만 다리를 편안하게 올리고 있으면 낮 시간 동안 중력에 의해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들이 미리 심장 쪽으로, 즉 상체로 돌아와 우리 몸의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즉 밤에 누워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소변을 활동하는 저녁 시간에 미리 빼주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 환자였던 76의 최 선생님은 매일 밤 대여섯 번씩 깨어 잠을 설치던 분이셨는데 이 다리 올리기 하나만 꾸준히 실천하시고 단 일주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한두 번으로 극적으로 줄었다며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이 간단한 습관이 어르신의 소중한 밤을 기적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부엌에서부터 소금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뜨끈한 국, 얼큰한 찌개, 아삭한 김치, 짭짤한 젓갈은 빼놓을 수 없는 가족과도 같은 반찬입니다. 하지만 이 정겹고 맛있는 음식들이 바로 야간요를 부르는 숨겨진 주범입니다. 소금, 즉 나트륨은
우리 몸속에서 물을 끌어당기고 붙잡아두는 강력한 성질이 있습니다. 낮에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더 많은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몸에 들어온 소금과 수분은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몸 밖으로 배출되려고 하면서 소변의 양을 비정상적으로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식사에서 소금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인 것만으로도 야간뇨 횟수가 평균 2회 이상 줄어들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국물은 드시지 말고 건더기만 드시고 김치도 흐르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셔보십시오. 처음에는 맛이 너무 심심하고 밍밍하게 느껴지겠지만 며칠만 지나면 우리 혀는 금방 그 담백한 맛에 적응하고 어르신의 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마치 운동을 하듯 방광 훈련을 꾸준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나이가 들면 방광의 탄력이 떨어져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마렵다는 신호가 올 때마다 즉시 화장실로 달려가는 습관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의 방광은 점점 더 게을러지고 작은 양의 소변만 저장하려 하며 더 자주 화장실에 가라는 신호를 보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낮 시간 동안 소변이 마려워도 바로 달려가지 마시고 딱 5분, 10분만이라도 의식적으로 참아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고 불안하겠지만 이 시간을 점차 15분, 20분으로 늘려가다 보면 방광 근육이 서서히 단련되고 소변을 저장하는 용적이 실제로 늘어나 밤 시간 동안 더 많은 양의 소변을 아주 편안하게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아령으로 근력 운동을 하여 팔다리 근육을 튼튼하게 키우는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중 배뇨를 새로운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아주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큰 방법입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시기 전에 먼저 화장실에 가서 편안하게 소변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세수를 하고 이를 닦고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는 등 모든 잠자리 준비를 마친 다음 침대에 눕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화장실에 들러 소변을 보는 것입니다. 이때 두 번째로 소변을 볼 때는 소변이 마렵지 않더라도 몸을 앞으로 살짝 숙여 방광에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완전히 비워낸다는 생각으로 힘을 주어 시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잠들기 직전 방광을 두 번에 걸쳐 완벽하게 비워주면 그만큼 밤의 방광이 다시 차오르는 시간을 최대한 늦출 수 있어 깊은 잠을 유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잠들기 전 빛과의 작별을 고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르신 잠들기 직전까지 침대에 누워 환한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강렬한 파란빛, 즉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직접적으로 속여 아직도 환한 대낮이라는 강력한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자연스럽고 깊은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아주 중요한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즉시 멈추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잠이 아주 얕아지는 것이죠. 잠이 얕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라면 그냥 둔감하게 지나쳤을 방광의 아주 작은 신호에도 너무나 쉽게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과감하게 멀리하고 침실의 조명도 최대한 어둡게 만들어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십시오. 대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거나 혹은 곁에 계신 배우자분과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일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이완되면서 자연스럽고 깊은 잠의 세계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습관은 혹시 드시고 계신 약이 있다면 그 약의 종류와 복용 시간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혹시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 때문에 이뇨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뇨제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소변을 잘 나오게 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약이기 때문에 저녁 늦게 복용할 경우 야간뇨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르신께서 저녁에 이뇨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거나 시간을 바꾸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직접 상의하여 복용 시간을 아침이나 점심으로 안전하게 조절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때로는 약 복용 시간을 바꾸는 아주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야간뇨 증상이 마치 마법처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 밤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었던 야간뇨의 진짜 이유와 그 명쾌한 해결책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물 마시는 시간 조절하기, 오후에 편안하게 다리 올리기, 저염식 실천하기, 방광 훈련하기, 이중 배뇨 습관화하기, 잠자리에서 빛 차단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 복용 시간 점검하기. 이 7가지의 지혜로운 습관들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르신의 평범한 일상에 약간의 관심과 변화,
그리고 꾸준한 실천만 더해지면 됩니다. 제가 의사로서 40년을 살아오며 가슴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병원에서 처방하는 비싼 약이나 고통스러운 수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작은 생활 습관들이 모여 단단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제가 알려드린 7가지 방법 중 딱 한 가지만이라도 용기를 내어 실천해 보십시오.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다리를 올려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아주 좋습니다. 그 작은 날갯짓 하나가 어르신의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요하고 평온했던 밤을 되찾아주는 위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이 탓이야 라며 서글프게 체념하지 마십시오.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한 삶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권리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그 소중한 권리를 당당하게 되찾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오늘 밤에는 지긋지긋한 화장실 걱정 없이 오랜만에 아침 햇살과 함께 편안하고 개운한 눈을 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